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 하셨죠? 저도 기분 좋게 마무리 잘 하고 월요일날 별 이변만 없다면 오늘 내일 새벽이겠죠. 미국 증시 금요일날 마무리 아마 잘 되면 또다시 월요일날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앞서서 제가 제목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4월 12일입니다. 여러분 중대 결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호출 제가 앞전 영상에 간략하게 좀 내용을 넣어드렸는데, 일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 주체로 하는 그 회의인데 백악관 호출의 그 숨겨진 내막, 그러한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삼성전자 세계 초일류 기업이죠. 하지만 안보와 관련해서 국제 외교, 한 기업의 한 국가의 한 기업이 장사를 그냥 혼자만 장사 잘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 국제 외교 이란 문제까지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안보와 관련된 이 반도체죠. 미국의 패권, 미중 패권이죠. 거기에 삼성전자는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전에 2020년입니다. 2020년 트럼프 형님, 트럼프 아재가 집권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백악관으로 불려간 적이 있었죠. 트럼프 아재가 초대장을 보냈죠. 그때 당시에는 이 5G 이 서밋 개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노키아와 에릭슨 이러한 회사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화웨이죠. 그때도 트럼프 아저씨 화웨이를 작사를 내기 위해서 5G 분야와 관련해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경제참모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제참모 레리 커들로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죠. 이걸 주제로 해서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안보와 관련한 그런 얘기는 없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보와 관련한 그러한 제재였죠. 트럼프 대통령 부분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때와 성격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백악관으로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가 갑니다. 미국 반도체 대란과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이 제이크 설리반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이 브라이언 이분도 디지겠다는 그런 이름하고 비슷하죠. 브라이언 디즈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하고 둘 다 함께 주관을 해서 이 반도체 대란 이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게 좀 달라진 게 여기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함께 주관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바로 뒤에 하고, 일단 미국은 삼성에 뭘 원하는지 이 백악관 호출 숨겨진 내막입니다. 물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서 분석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좀 더 첨가를 해서 자료를 더 찾아본 겁니다. 이게 왜 심상치 않느냐, 삼성전자가 자칫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다면, 이 오판을 한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옥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장단이 판단을 하고, 물론 이재용 부회장도 보고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는 와중에 삼성전자 물론 맨날 터진다, 주가 터진다, 맨날 터지네, 이런 얘기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미국의 의중을 잘못 판단을 하면 맛이 갈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고, 일단 백악관 삼성전자 가는 건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초대를 됐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 숨겨진 내막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 전 세계적인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대책 노입니다. 표면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가 결국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 유치를 위한 이 압박과 회유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래 보고 있죠. 미국 주도의 이 반중 반도체 동맹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앞에 영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말대가리, 대가리를 하면 안 되겠죠.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이분이 제 동영상을 보고 저한테 뭔가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이분이죠. 이분이 보좌관이 회의를 주관을 합니다. 왜 범상치가 않느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범상치 않는 이유가, 여러분, 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영어로 하면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US 화이트 하우스 로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발음이 시원찮았습니다. 쪽팔립니다. 자, 이 제이크 설리반 1월 20일 취임을 했죠.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임명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형님이 임명을 했습니다. 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이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 비서입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많이 들어보셨죠? NSC 총괄 운영을 하는 담당자죠. NSC 보좌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상당히 벌벌 떨 정도의 국가안전보장회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즉 바이든의 오른손이나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곳에서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직접 주관을 하겠습니까? 자, 블룸버그 통신 일 보도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반, 이 말머리를 가진 아재가 국가안보보좌관, 이분하고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하고 회의를 같이 하는데 진행을 하죠. 물론 트럼프 행정부, 이 트럼프 아저씨, 일단은 맛이 갔지만 이분의 시절 때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어느 정도 견제에 이어서 지금 현재는 최근의 반도체 대란, 여기에 대하는 이 방식까지 미국 정부가 사실상 반도체 산업을 단순한 경제 이슈 이상의 안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시점도 묘하죠.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물론 지난 2월 말 반도체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서명을 했죠. 물론 바이든 그때 당시에 지난 2월 달입니다. 바이든 자국 우선 본격화 품목을 4대 핵심 품목을 정했었죠. 반도체하고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의료용품, 이 핵심 4가지를 행정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 철제로 반도체가 들어가 있었죠. 그만큼 중요한 이 행정명령, 이걸 발동한 뒤 한 달 뒤입니다. 지난달 24일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이죠. 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 계획을 3년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대만의 TSMC 역시 애리조나 공장 투자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 오스틴, 애리조나, 뉴욕 이런 곳에 후보지를 미국 현지 반도체 공장의 신축이나 증설을 검토하겠다. 이 얘기까지 묘하죠. 자, 삼성전자 텍사스주 아니면 주정부하고 세금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협상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는 와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백악관 회의에 지금 불려가는 건데, 4년 전에 트위터에 직접 땡큐 삼성 이렇게 글까지 올리면서 노골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 아재는 요구를 했습니다. 거의 대놓고 했죠.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처럼 거칠게는 하지 않지만 이 바이든 아저씨, 바이든 대통령님, 이 정부는 어떤 의도로 삼성전자를 초청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통상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 영토로 유치하는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 아메리칸 퍼스트 뛰어넘는 이 바이든 대통령 강경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75%,
한국하고 중국, 대만, 일본 이 동아시아 집중돼 있다고 하니까 이와 같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어떻게 보면 혁신과 함께 미국의 경제 안보적 취약성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분석이 나왔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 반도체 산업 정책과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습니다. 자, 반도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죠. 제가 바이든 반도체 헷갈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 검토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죠. 편자의 못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이 말대가리 아까 제가 말머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했죠. 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분의 말머리 바이든 대통령도 말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미국이라는 말을 띄게 하려면 말발굽에 좋은 편자를 달아줘야 한다. 이 편자를 고정하는 못이 없다면 말을 잃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인데 이 세계 최강국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패권 확보가 필수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기본 인식입니다. 자, 본론적으로 관건은 12일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이 안보보좌관이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분하고 브라이언 디즈 국가경제위원회 이 위원장이 함께 여는 이 회의에 아마 삼성전자가 불려가면 당근과 채찍을 어느 비율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물론 뭔가 얘기가 오다가 나오겠죠. 야, 그냥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삼성전자 너 메모리 1위, 지금 2위는 파운드리 2위지. 너 중국하고 어느 정도 뭔가 요구를 하겠죠. 무슨 요구를 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삼성이 중요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지난달 30일 날 피츠버그 연설에서 무려 2,542조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발표를 하고 자국의 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약 56조 투입하겠다고 밝혔죠. 엄청난 돈입니다. 텍사스 주 정부도 지난달 유권 해석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15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이 방안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죠. 물론 삼성전자가 조만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 시점 이후에 12일이죠. 이 이후에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런 사정과 별도로 백악관 회의 참석이 미국 주도의 이 반중 동맹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자, 대한민국 중국과 무역 규모 장난 아닙니다. 물론 미국 그리고 유럽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미국이 약간 삐딱하게 나오면 대한민국 국익으로 위해서라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백악관의 구상을 어느 정도 파악도 해야 되지만 삼성전자 혼자만의 문제로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정부와도 교섭을 해야 어느 정도 같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익명을 요청한 반도체 업계 한 인사가 미국 현지 생산 신축과 증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이 패권 경제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고민이 상당할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많이 팔고 반도체 빅사이클 물론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지금 현재 이 대외적인 이 외교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삼성전자 이 전략적 판단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1년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느 정도 뛰고 물론 중요합니다. 넓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 삼성전자가 더 큰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일본이 한때는 반도체를 주름 잡았죠. 몰락의 길로 일본처럼 몰락의 길로 어쩌면 이 외교적인 이 대외 반도체 안보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삼성전자가 잘못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잘하고 전략적 판단으로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주로서 삼성전자 메모리, 파운드리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인 이러한 문제도 당면한 문제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저 역시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외교적인 이런 문제까지 알아야만 삼성의 주가와 연관이 있겠죠. 좀 넓게 보고 외교적인 우리가 뭐 주주가 아니면 이런 거 관심도 없죠. 저는 주주로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록 재미는 없는 내용이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